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일단은 영상을 좀 늦은 시간에 브이로그를 찍고 앞부분만 좀 체크를 하고 녹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영상이 중간에 소리가 끊겼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 뒷부분에 이제 뭔가 빠져서 중간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은 혼선을 들여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장도 심란한데 신경 쓰게 해드린 것 같네요. 일단 시장은 오늘은 좀 늦었기 때문에 시황만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면서 커피 한잔 하고 시장을 보는데 급작스럽게 연준의 기준금리 1% 인하에 대한 소식이 나옵니다. 실제로 구매의 양적 완화도 단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고요. 뭐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연준이 취했던 스탠스는 보험적 금리 인하 기조였고,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또한 보험적으로 0.5 BP를 인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준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카드를 다 사용하여 추가적인 여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전일 급등한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서 발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미 야간 선물이 한가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준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카드를 쓰지 않고서는 뭔가가 우려가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급박하게 금리를 인하를 한 걸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채 부분, 그리고 흔히 보면 OIS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OIS 스프레드라고 해서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와프라고 해가지고 단기자금 시장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흔히 이제 이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장을 짓눌렀던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신형 경색의 위기를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연준의 스탠스를 급격하게 바꿔 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락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 사태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분명한 위험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08년도 리먼 사태와 같은 금융 불실로 이어진다면 지금의 파급력은 IMF 플러스 리먼 사태를 합쳐놓은 블랙스완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 사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금융 부실까지 넘어간다면 최악의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열어놓고 보는 거죠. 이번에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는 유럽 쪽에서 감지된,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미국의 OIS 스프레드 증가가 신용 경색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급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다시 말해 연준이 카드를 다 쓴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단기 자금 시장의 위험지구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놀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년도 당시 9월 15일 리먼이 파산을 합니다. 이후 이 여파로 미 증시는 세 번의 추가적인 급격한 조정이 출회가 되었고요. 관련하여 연준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습니다. 수천억 달러에 대한 돈을 지급을 하고요. 3단계의 이런 시장 부양 정책을 작동을 하면서 이 엄청난 파산에 직면했던 부분에서 겨우겨우 끌어올립니다. 당시 벤 버냉키가 이제 처음에 그린스펀이죠. 최초 이제 그린스펀의 실책을 벤 버냉키 때 헬리콥터 머니로 뿌리면서 거둬들였던 이 부실 채권 부분에서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지금의 엄청난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공포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한 공포를 저는 느꼈고요. 은행이 파산했는데, 은행이 파산하면 어디가 파산을 하나요? 은행도 보험을 듭니다. AIG도 파산 위기에 직면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된 80여 개 계열사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 여파가 골드만삭스, JP모건 뭐 등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었죠. 그렇다면 엄청난 대혼란에 직면할 수 있었는데 결과는 좀 마지막에 그 몇 곳의 은행들을 살리면서 이게 진정이 됐었죠. 그 과정이 2달이 걸렸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악재가 이미 우리의 시장은 금융 경세까지 갔다라고 볼 정도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한 악재가 나왔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가 뭘까요? 예를 들면 기업의 파산이겠죠. 나온다면 은행의 파산이겠죠. 나온다면 뭐 미국의 대확산이겠죠. 근데 아직은 기업의 파산은 나오지 않았고요. 은행의 파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일단은 선반영된 거고요. 그러나 시장이 현재 시장이 모두 알겠지만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다가올 1분기 실적, 경기 전망, 지표 등 2분기 그리고 연말까지 모든 전망이 시시각각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속도 같아요. 네, 결국은 속도고 그리고 지금의 시장을 좀 더 이렇게 이제 특히 개인들한테죠.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크게 힘들게 했던 부분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이 하락함에도 신용과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과거에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우리네 생각의 고착화 현상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늘따라 문득 듭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과거의 모든 경험을 통틀어 봤을 때 질병으로 발생된 주식시장의 쇼크는 단기 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또 좋은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허나 이번의 사건은 그것과 완전히 360도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갔고요. 이 부분이 설마 이렇게까지 가겠어 라는 생각이 이미 설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고 유럽과 미국의 봉쇄로까지 커지면서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에 이미 이제 상당 부분 패착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트레이더로서는 손실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영상에서는 보여드렸다시피 오늘 오전 전략 자체가 오늘 오전 시장을 바라봤던 전략 자체가 별게 없었습니다. 기본 예상과 달리 너무나 빨리 카드를 내놓으면서 사실 오늘 저녁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 갑작스럽게 발표가 되어 상당 부분 예측하기 힘들다. 전일 야간 선물 2%대 상승, 장중 반등폭 감안할 때 금일 최소 4~5%의 갭이 나왔어야 됐는데 아침에 일본 선물이 나스닥과 동시에 개장을 했었는데 갭 부분을 띄우고 전부 반납하는 모습이 있어서 국내 증시도 함께 동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개장 후 대형주 상승 출발하면 매도 관점으로 봤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아시나요? 전부 다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부 다 대응하기는 어렵고 저도 포트가 삼성전자, SDI, 하이닉스 이렇게 포트를 뿌려놨었는데 하이닉스는 거의 탈출은 했었고요. 오늘 올라갈 때 하이닉스는 이제 뭐 본전가가 와서 매도하고 비중을 굉장히 축소해 놓고 삼성전자도 금요일날
상승할 때 비중 축소하고, 원래는 월요일날 오늘 매수의 관점으로 봤는데 매수의 관점은 도저히 못 보겠고요. 올라왔을 때 일부 추가 매도를 하고 비중 줄여놨는데, 저 또한 SDI가 대응이 안 됐어요. 네, 가장 손실도 크고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트레이더 분들도 오늘 특히 오후장에 들어가면서 연기금이 시장을 방어하고 올려줄 때 많은 부분에서 네, 물렸거나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 고착화되는 부분인데, 연기금의 방어가 결코 지금의 시장, 특히 나스닥 선물이 하한가 들어갔고 그 하한가가 1조 7천억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 돌리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 매도 관점이었고, 자, 그렇다면 내일 증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분명 코스피 기준 저평가 구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 자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고 시장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 또한 이게 명확하게 어떠한 부분에 대한 근거를 둘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구간이 리먼 사태 이후 이 중간 단계까지는 내려와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이 엄청난 변동성이 최소 2달은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아래 2달은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포지션을 구축을 할 건데, 지금 포지션에는 철저하게 단기는 따로 매매는 대형주 플러스 코스닥의 기준에서는 철저하게 대장만 보고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개인적으로 오전에 매매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수익도 어느 정도 많이 냈고요. 근데 중장기 포트에 대한 이 하락분은 사실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밤 나스닥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뭐 한 마이너스 10%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일단은 선반영, 그리고 저는 이것도 참 오랜만에 봐요. 오늘 이것도 시간의 종목들이죠. 시간의 종목들 하락률 한번 볼까요? 저는 시간 외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5% 이상, 5% 이상 종목의 거래량 터진 부분이죠. 마이너스 5% 이상 떨어지는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걸 제가 처음 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봐요.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은 내일 반대 매매가 나가야 될 물량들이라면, 혹은 오늘 신용 미수로 들어왔던 물량들이라면 엄청난 공포감을 시장에서 느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에 시간에서 엄청나게 던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신용 융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단기간에 신용이 엄청나게 빨리 청산이 된다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물량 공백으로 인한 이 중간에 물량 공백으로 인한 단기 반등 정도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신용 반대 매매에 의한 물량 공백이 나올 때 현금 확보를 꼭 하셔서,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꼭 해서 다시 내려오는 이러한 박스권 안에서 서서히 회복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굉장한 위기지만 살아야 돼요. 살아남고 생존을 해야 되고,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100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번 기회에 7이라도 지켜서, 뭔가가 잘못돼서 3을 날릴 수는 있지만 70을 지켜서 바닥권에서 잠복을 해 있다면 이 7이 최소한 350은 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될 때라고 보여져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지키는 매매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혼선을 좀 드려서 죄송하고요. 늦은 시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시장 선반영일 거라고 보니까 그냥 나스닥 보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주무시면 내일 반등할 거로 봅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